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길고 길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달력도 이제 달랑 한 장만 남아 있는데요.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책 분명히 한 권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2021 출판계 결산 서평가 총 출동쇼! 작년에 이어 바쁘신 서평가들 오늘 또 총출동하셨는데요.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신 선생님, 장동석 선생님, 홍순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세 분의 유명하신 우리 서평가 선생님들 모시고 2021년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 장동석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출판계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 밀착형 에세이가 훨씬 더 많아졌다. 젊은 세대의 에세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그런 에세이들이 누군가에게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자기 삶을 오픈함으로써 자기들의 생활과 생각들을 어떻게 일치시켜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에세이가 굉장히 많아졌다. 사실은 그 생활 밀착형 에세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이제 돈 버는 것부터 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본인의 어떤 그 수상날 이거를 트로피를 경매에 붙인 일항 작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현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이 에세이가 정말 쟤도 깠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라고 진짜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네. 저희가 사실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그들의 흠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희 세대만 해도 무언가 불편하거나 약점되는 것들을 감추면서 이렇게 자라온 세대, 혹은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경쟁하는 시대였는데, 오히려 사실은 시대가 너무 경쟁 만능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너무 많고, 아예 경쟁 대열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 자유로움을 오히려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난 이래? 난 나야? 이런 식으로 소비할 수 있다. 생활할 수 있다. 소비보단 생활이 좋겠네요.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 MZ세대의 그 용기가 저는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밀어주고 연대해서 이렇게 구심으로 중간으로 중심으로 올려준다는 사실이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MZ세대 이렇게 발음하고요.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네, MZ세대. 예. 좀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MZ세대 이렇게,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MZ세대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럴까요? 네, 트럼프 솔직하게 그렇죠.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 즐겁게 살고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런 모습들로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비슷한 또래의 독자들도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들이 지금 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게 굉장히 돋보였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사실 뭐 에세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뭐 한마디 거들자면 생활 밀착형 에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한때 우리가 직업 에세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뭔가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고 자신들의 생각을 작가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 무브먼트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것도 이런 생활 밀착형 에세이, 직업 에세이가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저는 또 질병 서사를 올해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를 꼽고 싶어요.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나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뭐 미쳐있고 괴상하고 오만하고 그 여성의 어떤 특히 이 페미니즘과 또 상당히 결부가 돼서 자신들이 겪고 있던 사회적인 압박과 질병 때문에 겪었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에세이도 올 한 해 많이 출간됐다. 특히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의 에세이가 올해 또 굉장히 돋보였죠. 그 밀라노나 선생님, 그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아름다우니까요. 그 책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양희은 선생님 에세이. 그냥 그러라 그래. 야, 근데 그건 정말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음성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제목을 들리죠. 읽었을 뿐인데.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열심히 밀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떼수건.
떼수건? 예. 네. 떼수건이라고 해서 엄마는 카페에 떼수건을 팔라고 하셨어. 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막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경쾌하게 살아내는 또 이런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들 또 그걸 충분히 겪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출판물들이나 에세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저변이 확대가 되고 마음들이 다 편해지니까 제목에도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아예 이걸 시리즈화 하는 맞아요. 거예요. 뭐 아무튼 시리즈도 있었지만 뭐 꿈꾸는 인생이라는 1인 출판사는 뭐뭐들 그래가지고 뭐 사생활들 이름들이라는 책들을 이제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판사들이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20대 후반 여성, 30대 초반 여성 타겟층 여기 타겟팅을 잡아야 된다. 이제는 사실은 그 타겟층이 사라진 시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출판사들이 여러 시리즈, 이게 생활 밀착형 그 에세이 같은 것들을 시리즈화하는 것은 옛날에 학술서만 시리즈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책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실 같은 또래 세대들의 일종의 응원이면서 박수이면서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책을 내가 구입함으로써 난 여기에 지지해, 나 동감해, 나 함께 할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책들이 상당히 큰 반응들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사실 올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아직 이제 통계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몇 개의 책이 짐작이 돼요. 혹시 우리가 상반기가 끝나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K문고에서 주로 하죠. 하죠. 2021년도 상반기에 발표된 1위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달러고 특군백화죠.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올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마 그 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저는 달러고 특군백화점 책을 읽으면서 이과생 출신이 쓴 책이에요. 장유진 작가도 그렇고 또 천선란 작가라던가 또 김초엽 작가라던가 이런 젊은 작가들이 이과적 발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출판계에 들어와서 선보이고 있는 이 작품들 이거 앞으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현상들이고 이런 책들이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랑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로 보면 우리가 이 현상도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문과의 세계에서 저자군이 특별한 영역에서만 있던 저자들이 이제는 그 대중서로 확 뛰어들면서 영역이 확대됐다, 영역이 파괴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올해 키워드 있잖아요. 네네. 올해 키워드 중에서 저는 아프리카 작가를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우리나라 출판계에 지금 아프리카 작가책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기록이 만들어졌어요, 올해.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을 지금 전부 아프리카 작가들이 일단 탔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록이 이 세계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 단 한 권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나와 있지 출간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도 없잖아요, 그죠? 출판사에서 밀거나 아니면 역량 있는 작가들이 나오면 그 분야들이 이슈가 되고 또 꾸준히 사랑받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판타지와 SF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홍순철 선생님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K 컨텐츠라고 이렇게 좀 넓게 좀 보면 아마 한국의 SF 그리고 뭐 스릴러 이런 장르가 전 세계적인 큰 주목을 받은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과학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현해가는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문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출판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문학에서 가장 기대하는 장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SF예요. 그만큼 지금 해외 출판 관계자들이 한국의 SF라던가 이 판타지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출판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그 숙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출판은 생태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 선도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 자체 안에서 자가 발전해 줘야 되거든요. 비평의 기능이 저는 뒷받침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비평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줘야 그럼 비평가와 작가들이 서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야 SF 문학이나 환상 문학이 바로 그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느냐. 이제 그 숙제를 출판계가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젊은 평론가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과 삶을 같이 나눈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젊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젊은 평론가들도 훨씬 더 많이 태어나야 한다.